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이 영상 보니까요. 지난해 5월 거의 1년 전이네요. 여야의 대치를 극한으로 몰았던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합니다.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법 시행 반년 만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결론부터 볼까요? 네, 다수당인 이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된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이 검수완박 법안, 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게 골자인데요. 그렇죠. 지난해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가 이 소수당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또 국회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검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5대 4의 의견으로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법사위 표결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긴 했지만요.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선고 직후에 국민의힘 전주의 국민의 의원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당시에 여야가 극한 대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요. 그러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민주당, 국민의힘 누구 손을 들어준 겁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 이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것이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렇게 꼼수 탈당을 해서 한 그 절차적 하자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본회의에 넘어가서 그러면 국회의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법성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결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위법성이 없어서 결국에는 법률은 무효라는 그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그리고 검찰하고 이제 법무부하고 또 쟁의를 했잖아요. 이 법안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느냐 안 나느냐 이 부분을 판단해달라 이렇게 또 쟁의 심판을 했잖아요. 그 맞습니다. 부분도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헌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의 하자는 인정이 일부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률 자체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냐 이것을 봤을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본회의 통과 과정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무효로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 자체도 유효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뭐 절차상으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유효하고 법률안도 유효하고 다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예상하셨어요? 뭐 이 정도 결정이 나올 거라는 뭐 예상이 됐었는데 결정 내용을 보면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에 국민의힘 측에 제기한 게 이제 세 가지 쟁점이거든요. 네. 즉 당시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을 상정에 첨가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민영배 의원이 이제 위장 탈당했다는 부분, 그다음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때 당초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하고 다른 안이 올라갔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헌재가 결정한 게 보면 이 법사위원장이 당시 어떤 심의 절차를 위반한 것, 이거는 인용을 했습니다. 5대 4로 5명이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용을 했어요. 네. 나머지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 5대 4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5대 4로 갈린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뭔가 이 재판관들 견해도 보면 이렇게 5대 4로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라 5대 4로 한쪽은 5대 4가 이쪽 이제 5가 법사위원장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고 네. 나머지 전체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인정한 게 그것도 5대 4예요.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이런 절차 통과 과정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통과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10분 만에 그냥 해서 통과시킨 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인용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 법사위원장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전체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네. 하는 게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헌재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회에서 그냥 전체로 통과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불간섭주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압도적으로는 찬성이 아니라 5대4, 5대4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정성 이거는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물론 이 법이 현실적으로 이제 시행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법 자체가 가지는 어떤 결함이라는 게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이 법 자체의 정당성을 앞으로 계속 주장하기는 꽤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의 권한 이 부분은 존중을 하겠다 이런 판결을 그렇죠. 보시는군요. 보통 헌법재판소가 보면 큰 어떤 하자가 없으면 국회의 어떤 입법권을 상당히 존중하는 쪽으로 그동안 결정을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런 어떤 일관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결함이 있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어떤 불간섭주의 어떤 이기 때문에 일단 법안 자체는 유효하겠지만 그러나 논쟁은 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당시에 논란이 많았어요.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법사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꼼수 탈당이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 얘기를 들어보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부분이 또다시 이용이 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꼼수라는 단어에서 이미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건 보통 꼼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고 합법이지만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꼼수라고 하지 만약에 그게 위법이면은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네이밍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합법성 하지만은 이게 절차상에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정치적 도의적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지방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그게 주요 원인이 돼서 참패했다고 이런 분석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헌재나 이런 사법기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법률기관에서는 절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이게 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를 했다라고 본다라면은 큰 틀에서는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던 삼권 분립의 원칙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논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한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가 그러면 헌재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또 논란이 또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또 한번 더 정치적인 어떤 뭐 논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제는 어쨌든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진희 변호사, 이제 법률가로서 지금 어쨌든 이 법안은 6개월 동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판결이 난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물론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만약에 이번에 헌재가 뭔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 법률에 대해서 전부 위헌으로 뭐 판단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제 시한을 주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파장이 컸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일단은 법률 자체 유효하고 시행하는데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법률이 유효하다라는 의미는 즉 검사의 이제 6대 범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2대 범죄의 수사로 좁혀진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뭐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뭔가 수사권을 지휘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법률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2대 범죄에 한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저번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엄청난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무부하고 검찰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쟁의 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다들 주목하더라고요. 앞으로의 한동훈 장관의 위상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잠깐만 이게 실시간 방송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에 나온 거는 국민의힘이 신청을 그렇죠. 한 거고 법무부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법무부 거의 내용은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이게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헌법에서 보장한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지금 이거 침해했다라고 이게 한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합법하다라고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주장이 근거를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는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거는 이게 위법하니까 시행령으로 이거를 보완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동안 시행령으로 보완을 해서 모든 2대 수사가 아니라 모든 수사까지 다 거의 대부분의 수사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조차도 이제는 법률적으로 시비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헌재 판단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걸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 정치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게 국회에서 이제 제기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의 길을 접어든 게 아마 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부패 완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단 두 가지 지금 사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제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제기한 이 문제하고 또 그다음에 법무부가 제기했던 헌법에 규정된 이제 검사의 어떤 권한 이거를 지금 침해한다는 건 아마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안이 지금 엿따라서 지금 아마 선고가 날 것 같은데요. 네.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도 지금 선고가 난지는 분명치 않지만 1차적으로 이제 국회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이 자체 저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선의 재판관은 2명의 재판관이 이제 이번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 만료가 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전체 지형이 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은 보면 민주당, 즉 진보위의 헌법재판소였다면 지금 이번에 그 4에 선 분들은 대부분 또 보수와 중도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어떤 구성으로 볼 때는 이 법이 어떤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또 앞으로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또 더군다나 압도적으로 이게 어떤 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된 게 아니라 5대 4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네. 이 논쟁 자체는 여전히 저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